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지난해 레고랜드는 수차례 멈춤 사고와 기대에 못 미치는 시설과 환경으로 방문객 목표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 상권도 기대했던 만큼의 낙수 효과를 누리지는 못했는데요. 그런데 이 레고랜드가 앞으로 1,000억 원을 추가 투자해 시설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5월 개장한 춘천 레고랜드. 춘천시가 파악한 지난해 방문객은 65만 3,900명입니다. 2011년 레고랜드 유치 협약을 체결할 때 목표로 내세웠던 연간 방문객 200만 명에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주차비 과다 징수에다 편의시설과 놀이시설 부족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개장 특수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개장 2년차를 맞는 레고랜드가 이런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겠다며 테마파크 추가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최대 1,000억 원을 투자해 놀이기구와 숙박시설을 보강합니다. 멀린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자산이 아쿠아리움 혹은 호텔을 좀 더 확충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문객 목표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금토일에는 밤 9시까지 야간 개장을 하고 여름에는 물놀이 시설도 새로 운영합니다. 또 지난해 5차례 발생한 멈춤 사고에 대해서는 선진국 기준 감사를 통해 안전점검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와의 동반 성장을 위한 전략은 해외 사례를 검토하는 단계라며 아직도 준비 중이라고만 했습니다. 한국에 맞고 우리 춘천시와 강원도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아주 세심히 살피고 있고요. 고용 효과에 대한 의문도 여전합니다. 올해도 500명을 새로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규직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채용한 1,100명 가운데 정규직 인력은 190명에 불과했고 비정규직 일부는 겨울철 휴장으로 쉬어야 했습니다. 8개월에서 9개월 정도만 한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 이런 조건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 아무래도 그 고용의 질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미흡하다. 지난해 개장 특수조차 누리지 못한 레고랜드가 앞으로 지역의 핵심 관광시설로 제대로 기능하면서 지역 상권도 낙수 효과를 누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강릉시가 컨테이너 전용 부두 신설과 컨테이너선 유치를 내용으로 하는 옥계항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계항 개발을 놓고 인근 지자체인 동해시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사정인지 이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시는 김홍규 시장의 공약인 옥계항 개발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준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전담 부서인 항만 물류과를 신설한 데 이어 인근 영동 에코발전본부의 발전용 연료인 우드펠릿을 고정 화물로 유치하기 위해 협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부 물량을 저희가 옥계항을 통해서 영동 에코파워의 발전 재료로 저희가 납품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옥계항 개발의 골자는 장기적으로 컨테이너 전용 부두를 만드는 건데 올해 상반기에 기존 부두를 활용한 컨테이너선 정기 취항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이를 두고 인근 지자체인 동해시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물동량 확보 등의 문제로 동해항 정기 컨테이너 항로 취항이 녹록지 않은데 물동량이 분산되면 앞으로 항로 취항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신경 쓰이는 모습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아 도내 최대 무역항인 동해항 활성화와 신항 개발에 주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관련 사업들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강원경제인연합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옥계항 개발과 관련한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고 동해시 의회 임시회에서도 관련 발언이 나왔습니다. 동해항이 그 러시아 물량 가지고 충분히 먹고 살만 하겠습니까? 옥계항이 생긴다면 그쪽을 거기다 뺏기지 않을까요? 동해신항이 아직 완공되지 않은 시점에서 20km도 안 되는 그런 곳에 또 다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어떤 국가적으로도 중복 투자이고요. 또 효율성을 낮추는. 동해항에서는 지난 2009년과 2014년 두 차례 정기 컨테이너 항로를 개설했다가 물동량 부족과 하역시설 미비로 도중에 철수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베트남을 오가는 컨테이너 항로 취항을 추진하며 MOU까지 체결했지만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동해항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오가는 전기 컨테이너 항로 개설을 위해 동해시가 현지를 방문하는 등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대구시를 시작으로 지하철 무임 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려는 움직임이 불붙고 있습니다. 고령 인구가 갈수록 늘면서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춘천시도 적극 검토에 나섰는데 고령층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허주희 기자입니다. 춘천에서 65세 이상 버스 무료 승차 제도를 도입한 건 민선 7기 때였습니다. 지난해 5월 어버이날부터 시행됐습니다. 대중교통은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복지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행 1년도 안 돼 축소가 불가피해졌습니다. 화두를 던진 건 춘천시 의회 김영배 의원입니다. 버스 무료 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자고 제안한 겁니다. 2030년 되면 한 명이 4명까지 부양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우리 미래 세대, 우리 후 세대들한테 엄청난 부담을 지우게 될 것 같습니다. 버스 무료 승차 제도가 처음 시행된 지난해 춘천시 예산 2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올해는 요금도 1,700원으로 300원이나 오르고 65세 이상 인구도 3,000명 이상 늘어나면서 예산이 2배로 증가한 4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렇게 낮 시간대 시내버스를 타는 이용자들은 주로 고령층이 많습니다. 그만큼 투입되는 예산도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춘천시도 버스 무료 승차를 축소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70세로 올리면 반발이 클 것이고 그렇다고 단계적으로 상향하면 70세까지 올리는데 10년이나 걸립니다. 그래서 연령은 65세 그대로 두고 횟수를 현행 20회에서 줄이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차적으로 시행할 것이냐, 횟수를 줄일 것이냐에 대해서도 어느 것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서 판단할 예정입니다. 70세 연령 상향에 동의하는 고령층도 저소득층 지원은 계속돼야 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해선 안 된다고 우려합니다.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 60대야. 그럼 그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부작용과 당국의 대책. 버스 무료 승차 제도가 시행 1년도 안 돼 수술대에 오르면서 춘천 시내버스가 또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수입니다. 이러한 논란도 있지만 건강한 중년 선언을 하면서 직접 인구 문제의 해법을 제시한 곳도 있습니다. 이어서 윤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71세가 된 김웅열 씨. 아직 새하얀 입김이 쏟아지는 이른 아침부터 일터에 나와 업무 준비를 시작합니다. 종합운동장 주변 가로 청소를 하고 시설물을 관리하는 게 그의 일. 직장에서 퇴직한 이후에도 10년 가까이 쉬지 않고 경제활동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젊은이들만큼은 아니지만 아직 일을 할 수 있는 체력이 있고 등산과 테니스, 파크골프 등 다양한 취미생활도 즐기며 활력 넘치게 지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마음가짐이 항상 긍정적이고 재미있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나이도 지금 70이지만은 65세 때도 항상 일하는 재미로 살았으니까 그런 걸 못 느꼈습니다. 그냥 노인이라는 자체를 지금도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 법령상 우리나라에서 노인, 고령자를 구분짓는 기준은 65세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횡성군의 인구는 4만 6천 명. 이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는 1만 5천 명으로 무려 32%에 달합니다. 10명 중 3명이 노인이라는 뜻인데 횡성군이 이런 인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하나의 방안으로 건중년 실천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65세에서 70세까지는 법적으로 노인으로 분류되지만 횡성에서만큼은 건강한 중년으로 정의하는 겁니다. 부양의 대상이라는 인식을 바꿔 70세까지는 활발하게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아직은 선언적 의미가 더 크지만 지자체가 앞장서서 인식 개선에 나선 만큼 앞으로의 정책 행보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개개인마다 건강 상황과 여건이 다르고 현재 노인 정책이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연령에 따른 혜택을 줄이기보다는 인식 개선 사업과
기업 인센티브 지원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65세에서 70세는 생산 가능 인구로 저희는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에다가 그 시간제 취업을 유도해준다든가 이제 자원봉사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서울 수도권과 광역시의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으로 대표되는 노인 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이제 막 시작되는 상황. 지역에서 내놓은 색다른 시도가 노인 연령 조정에 대한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낼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강원도가 대학 지원 관련 권한과 책임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 위임하는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시범 사업에 도전합니다.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라이즈는 대학의 행정 재정 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고 지역 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체계입니다. 교육부는 올해 5개 안팎의 지자체를 시범 지역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라이즈는 중앙정부가 대학에 직접 지원하던 2조 원 이상의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을 광역시도가 계획을 수립해 중앙부처와 협약을 맺고 지역 대학을 지원하는 체계입니다. 강원도가 한우 가격 하락에 맞춰 수급 조절을 위해 60개월 이하 저능력 암소 600마리를 도태시킬 계획입니다. 2015년 이후 한우 사육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소비가 침체되면서 암송아지의 경우 지난 2021년 대비 46%나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강원도는 생산자 단체와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암소 감축 사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시군 입식자금 지원 등 사육 확대 사업을 수급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잠정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3월부터 농가당 5천만 원 범위에서 연리 1% 자금을 우선 지원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은 강원도 여성기업 실태조사를 벌입니다.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여성기업 550곳을 대상으로 경영활동과 여성기업 특성, 애로사항, 강원도 전략 지역산업 관련, 정책 지원 수요와 만족도 등을 조사합니다. 강원도는 오는 8월까지 진행하는 이번 조사를 통해 현실에 맞는 지역 여성기업 지원 시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사립학교 인사위원회 지위를 이용해 기간제 여교사를 성추행한 40대 교사 이모 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실형 선고를 요구하며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기간제 교사 임용 심사권을 가진 인사위원 이 씨가 지위를 이용한 범행을 저질러 놓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애초 구형량인 징역 2년 6개월의 엄벌이 필요하다고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이 교사도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습니다. 강원도 사립학교 정교사인 이 씨는 2020년 말 회식 자리에서 내가 인사위원이니 잘 보여야 한다며 30대 기간제 교사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 달 8일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에서 돈 선거를 막기 위한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선관위는 돈 선거가 우려되는 현장에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고 상황이 발생되면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불법 행위를 즉시 적발할 계획입니다. 또 후보자에게는 특별 단속을 예고하고 조합원에게는 신고와 제보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조합원들이 금품을 받다 적발되면 해당 금액의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50층 미만 준초고층 건물에도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허 의원은 지난해 춘천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지만 해당 건물은 49층이었다며 신속한 대피와 안전을 위해 피난안전구역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층수가 50층 미만이거나 높이가 200m 이하인 건물에도 피난안전구역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춘천시가 호수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첫 단계로 정원 소재 실용화센터 건립을 본격 추진합니다. 산림청과 강원도,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과 함께 추진하는 정원 소재 실용화센터에는 국비와 시비 등 총 사업비 196억 원이 투입돼 내년 말 건축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춘천시는 정원 소재 실용화센터를 거점으로 한 지방정원 조성 사업에도 공모를 해서 중장기적으로 호수 국가정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최근 관광 명소로 떠오른 강원 지역 등대 방문객을 위해 편의시설이 대폭 확충됩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동해시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돛제비골 스카이밸리, 해랑 전망대 등과 인접한 묵호 등대의 경우 벤치 등을 교체하고 타일 포토존을 설치합니다. 강릉 주문진 등대는 노후 가림막 등 시설물을 정비하고 벤치 등 편의시설을 추가 배치하며 속초 등대에는 홍보 자료를 그래픽화한 전시물을 게시하기로 했습니다. 춘천의 3대 축제인 마임과 인형극, 연극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축제, 인생공연 맛집 봄식당이 열립니다. 춘천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축제는 춘천 인형극장 광장에서 내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사흘간 마임과 합창공연, 인형극 등 20여 개의 공연을 선보입니다. 또 공연 소개 부스 아트마켓 봄시장을 통해 국내 소규모 공연 유통을 지원하고 시민이 직접 마임과 인형극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아카데미 프로그램도 마련했습니다. 대기오염 물질 저감을 위해 경유차를 LPG 화물차로 교체하면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춘천시는 오는 3월 3일까지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는 50대를 선정해 경유차를 폐차한 뒤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면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삼척시가 강원도의 지방도 416호선의 노선 변경을 건의했습니다. 삼척시에 따르면 지방도 416호선은 강원 남부와 경북 동해안 등을 연결하는 총 연장 31.2km 구간의 중요 도로지만 급경사와 급커브, 좁은 도로폭 등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도계읍 신리에서 가곡면 탕곡리 14.8km를 7.3km로 직선화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강원도는 재정 여건과 국가균형 발전을 고려해 노선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강원도 내 정치권과 민관이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정부 예비타당성 심사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올림픽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강원도민 추진위와 스포츠인 추진위는 서울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상반기 내에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심사 통과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령 농업인들을 위한 농작업비 지원 기준이 완화됩니다. 인제군은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대상을 만 70세에서 65세로 낮춰 경작 면적 1제곱미터당 105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경작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10,000제곱미터 이하이며 최대 52만 5천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신청은 올해 농작업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농지가 있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을 접수합니다.
홍천군이 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자치단체 혁신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1년 동안 지자체의 혁신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홍천군의 경우 2018년 평가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홍천군은 주민 참여 활성화와 조직 문화 혁신,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기준 완화로 평창군이 해제되면서 강원도에는 미분양 관리 지역이 모두 없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미분양 관리 지역 기준을 기존 500가구 이상에서 1000가구 이상으로 완화하고 미분양 가구 수가 공동주택 재고수 대비 2% 이상인 지역을 기본 조건에 추가하면서 강원도에는 미분양 관리 지역이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미분양 관리 지역 지정 후 모니터링 요건도 없어지고 미분양 지역의 신규 분양 심사도 예비 심사를 없애는 등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양구군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존 명소를 모아놓은 양구 8경을 9경으로 확대해 다시 선정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양구 관광 명소 찾기 사진 공모전을 열고 최신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관광 명소를 모집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